이것은 전쟁이다. 위협이 되는 표적들을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해공 세계 그 어디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비밀의 전사들. 해중, 해상, 공중 어디에서든지 작전이 가능한 부대이며 해상 벡터 작전 능력은 해군 특수전단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군의 자부심이자 미래, 해군 특수전 전단 UDT-C.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특공대! 지난 7월 또 한 번의 작전이 시작됐다. 위풍당당한 유용을 자랑하며 출항에 나선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 문무대왕함. 전원 앞으로 20. 상거리 200도, 거리 540. 그동안 해적 퇴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며 최고의 전투 태세를 갖춰온 문무대왕함이 대대적인 해상 합동훈련에 나섰다. 출항한 지 3시간여가 지난 동중국해. 고요 속에 긴장감이 감돌던 갑판위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훈련된 수병들의 조직적이면서도 일사불란한 움직임 속에 고속단정 립이 바다로 내려진다. 해상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침투용 고무보트인 립은 장거리 항해와 높은 파고에도 빠르고 강한 기동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UDT-C 대원들. 이들은 대부분 보안을 위해 얼굴과 이름을 가린 상태로 움직인다. 현재 피랍된 선박의 신고를 받은 상태로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나라 선원들을 구출해내는 임무가 주어졌다. 인질을 담보로 한 작전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반도를 벗어나 저 멀리 이국의 바다에서 미지의 해적들을 대상으로 한 예측 불허의 싸움. 어떤 상황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대원들이다. 인질들이 피랍되어 있는 상선의 모습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됐다. 작전 본부의 지휘하에 먼저 상공에 뜬 링스 헬기에서 급속 강화한 대원들이 빠른 속도로 선박을 장악해간다. 해적들은 헬기의 출동과 함께 선실 안으로 숨어들어가 있는 상황. 갑판을 장악한 대원들은 합동작전을 펼칠 립의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신속하게 선박이 접근한 립의 대원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배에 올라 작전에 합류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인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타격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배의 지휘부인 선교를 장악하고 있는 테러범들을 겨냥해 선박 위로 침투하는 1팀과 인질들이 잡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승무원실로 진입하는 2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팀워크가 없다면 불가능한 작전이다. 아래에서 선실로 진입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하는 사이.
반격이 있을지도 모를 선실 밖에서도 더 없는 긴장감이 흐른다. 연막탄 등을 이용해 테러범들을 위협하며 순식간에 진압하는 대원들.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특공대입니다. 저희 통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클리어, 조 퇴출.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는 해적이나 테러범들을 대상으로 한 해상 대테러 작전이다. 현재 그 해상에는 테러나 해적 행위, 다양한 위협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상 대테러라든지 대응 능력을 지닌 부대가 계속 그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실전이다. 실제 지난 1월 우리 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이루어진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 6일 동안 해적에게 필압돼 있던 3호 주얼리어 선원을 작전 시작 3시간 만에 구출해내는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였었다. 이는 전후 60년 대한민국군의 강인함과 위상을 새롭게 확인하는 일이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작전의 중심에 있었던 UDTC를 기억하게 하는 계기였다. 무엇보다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구출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가장 컸었고 군인으로서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는 자부심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덴만의 작전으로 국민에게 널리 이름을 알렸지만 UDTC의 임무는 해상 대테러뿐만이 아니다. 400여 명의 소규모로 이뤄진 최정예 부대인 UDTC는 우리 군의 특수부대 중에서도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군의 상륙 작전을 돕는가 하면 아군에게 위험한 적의 경보체제나 유도탄 기지 등을 무력화하는 특수작전을 펼친다. 또한 평시에는 대테러 폭발물 처리나 재해 진환 구조를 수행하는 전천후 특수부대다. UDTC는 타 특수부대와 다르게 특수전, 테러 대응, 폭발물 처리, 재해 재난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부대이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주어지는 다양한 임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55년) 창설된 UDTC는 보통 해군 특수전 전단 UDT-실이나 UDT-실 EOD 부대라고 부른다. 초창기에는 수중 파괴 임무만을 수행했으나 이후 폭발물 처리와 전천후 타격 임무 그리고 해상 대테러 임무가 추가됐다. 무엇보다 실이 의미하듯 해상은 물론이고 공중과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천후 타격 임무인 특수전이 가장 핵심이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대테러랑 EOD도 중요하긴 다 중요하지만 전시에 가장 먼저 해군의 위협이 되는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력이 바로 저희 특수전 전력입니다. 위협이 되는 표적들을 선거처럼 찍어서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이 저희 UDT 안에서도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 그 어디든 특수전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UDTC.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적진 침투다. 보통 적진으로 침투할 경우 하늘과 수상, 수중이 이들의 침투 무대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시간에 승패를 가르는 침투 방법이 고무보트와 함께 강하는 해상 침투로 보통 대형 헬기에서 보트와 함께 낙하하는 소프트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면과 근접해 낮게 나는 헬기에서 바로 낙하해 보트에 오르는 헬로캐스트 등의 방법이 있는데 모두 훈련을 통한 강인한 체력과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대원들의 훈련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전시가 되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훈련을 다 실전이라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고 저희 뭐 이제 해중으로 들어가는 팀들, 그다음에 해상으로 들어가는 팀들, 공중으로 들어가는 팀들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항상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 침투보다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것이 잠수 장비를 이용한 해중 침투다. 보통 야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해중 침투는 적의 항만이나 함정, 기지 등을 폭발하거나 무력화시킬 때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해중 침투는 더 은밀하게 적 지역 및 함정을 타격함으로써 다른 침투 수단과 비교하여 작전 성공률 및 작전 요원의 생존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어떤 침투 방법보다도 특별한 기술을 쌓아야 하는 것이 해중 침투 대원들이다. 평균 15kg의 잠수 장비를 메고 움직이는 것은 물론 잠수법도 남다르다. 어떤 훈련이에요? 현재 저 상태에서는 외부 공개하고 차단시키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로 지금 몸을 다 적응을 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안 되거든요. 잠수에는 보통 일반 스쿠버처럼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개방회로 잠수법과 기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폐쇄회로 잠수법이 있다. 물론 UDT실 대원들이 적진을 침투할 때에는 적에게 발각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폐쇄회로 잠수법을 사용한다. 이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대단히 위험한 잠수법으로 특히 압축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인해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중 침투에 임하는 대원들은 체력은 물론이고 장비 운영술과 전술 연마에 완벽하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훈련 기간이 더욱 길고 정교하다. 해중 침투 훈련은 자기가 아무리 최고조로 단련된 특수작전 요원이라도 한 번의 실수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훈련을 하더라도 반복 훈련을 하더라도 긴장 속에서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슬로건이 말하듯 불굴의 의지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UDTC. 그렇다면 세계 최강의 전사들은 어떻게 탄생할까? 지난 7월 부대 훈련장. 아직은 애띤 모습의 훈련생도들의 식사 시간이다. 이들은 이제 막 UDTC에 지원한 57차 훈련생들. 그런데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밥을 먹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꼴찌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1등할 수 있습니다. IBS 경기에서 꼴등한 자에게 내려진 전통의 벌칙이다. 지금 이들은 잠을 자지 못한 지 40시간째다. 24주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기본 훈련 중에서도 무려 113시간 동안 잠도 없이 밥도 서서 먹는다는 그 유명한 지옥주 훈련 기간인 것이다. 처음 4주까지는 체력적으로 특전 요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걸 테스트했고, 그걸 통과한 요원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면서 정신적으로도 특전 요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예 대원이 되기 위한 모든 훈련의 시작과 끝은 IBS로 통한다. 고무보트 조종 능력은 바다 사나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로 훈련은 물론이고 이동 중에도 식사 중에도 몸에서 떼지를 않아야 한다. 잠을 자지 않은 지 40시간이 넘어서면서 조는 훈련생들이 속출했다. 너 안 들어가냐? 생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바다로 입수시키는 교관들. 빨리 올라가라 했어. 빨리 안 올라가. 잔다 자. 자 계속 자. 훈련 생도들은 다시 한번 사기를 높이며 자신과의 싸움에 돌입한다. 그러나 IBS 기동은 혼자만의 레이스가 아니다. UDT실 대원의 임무가 그렇듯 팀이 생존하지 않으면 개인도 없다. 17번. 팀 배달지 안 할 거가? 팀이 배달지를 하면 팀장이 어떻게 해야 되나? 17번. 입도잖아 지금. 리더가 그러니까 팀에서 약하지. 팀장이 사기를 높여둬라. 더 올려라. 더 올려. 그래. IBS 훈련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실질적인 기술임과 동시에 동료들과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옥훈련 같은 경우에는 웃으면 113시간, 그러니까 113시간을 잠자지 않고 훈련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중에는 육상 IBS 기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IBS 기동 같은 경우에는 육상 기동, 그다음에 해상 기동이 있는데, 팀 간의 단결력, 그다음에 협동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IBS에 이제 모두가 같이 이제 매달린 상태에서 해상 기동, 육상 기동이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15팀! 15팀 통과! 14팀! 19팀! 똑바로 안 해. 19팀! 통과해. 19팀!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등도 아닌 1등만을 인정하는 경쟁을 통해 팀의 화합은 물론 개개인의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간다.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팀 간에 그 경쟁심을 해서 나중에 점수를 토탈해서 그 뒤에서 몇 개조는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코스마다 체크 포인트를 해서 체크 포인트 구간마다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가 저물어가고 밤을 맞은 훈련생들. 훈련에서 돌아올 때면 내무반은 늘 보상제로 넘친다. 그러나 개인의 뜻에 따라 지원한 자리이기에 아픈 내색은 없다. 보트에 쓸리고 물에 불릴 대로 불린 훈련생들의 발은 이미 그 형상을 잃은 지 오래다. 사소한 상처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피는 교관들. 지가 스스로 될 때까지 놔둬. 가고 이번에 네가 반해갖고 막 이런 거 터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발이 왜 그래요? 저번에 물집 생긴 게 이게 물에 들어가면서 더 찢어진 것 같습니다. 저 감기라서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고아스라서 왔다가 여기까지 말해서 잠시 감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처치가 다지만 내무반은 선후배의 온기가 넘친다. 교관이자 선배인 본인들이 그려왔듯 상처가 더해갈수록 UDT실 대원으로 거듭나는 긍지와 자부심도 더욱 깊어짐을 잘 알기에 자신의 몸과 같이 생도들을 돌보는 교관들이다. 밤 12시가 넘어선 시간. 그러나 잠을 재우지 않는 지옥의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시작된 IBS 경기. 소리 높여 구호를 외쳐보지만 무수면 70시간을 넘어서면서 이미 개인의 의지를 벗어난 지 오래다. 힘내자! 저쪽도 힘내자!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보고자 앉은 다리를 세워서 긴장감을 키워보지만 습관적으로 움직일 뿐 생각과 행동이 따로 움직인다. 그러나 승자가 되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다. 졸리지 않아요 지금? 조금 올 때는 괜찮았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조금 졸립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훈련까지 뭐 1등할 자신 있어요? 우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졸음을 끝까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현 뒤 이겨내야 됩니다. 왜 이겨내야 되는데요? 양현 뒤 UDT라는 마크를 달려면은 이겨내야 됩니다. 매 순간 수없이 개인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UDT실 대원이 되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포기란 없다. 해상에 이어 85kg 무게의 IBS를 이고 산악 행군을 이어가는 훈련생도들. 그렇게 밤을 꼬박 새며 구보를 하는 동안 어느새 아침이 밝아온다.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훈련생도들. 이렇듯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지옥 훈련이라는 거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자기 몸에, 자기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최고의 혹독한 상황을 고려한 것들입니다. 지옥적 훈련을 거치고 나면 본인 그 전에 본인 몸에서 이제 한 10배 정도의 정신력과 육체적인 근력들이 배양이 되는 거죠.
지옥주 훈련 중에 넘어서야 할 가장 큰 난관, 갯벌 훈련이 시작됐다. 4일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훈련생도들은 실전과 같은 상황 하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특히 갯벌 훈련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훈련이기도 하다. 서해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이제 무수히 깔려 있는 갯벌들을 통과를 한 후에 침투가 육상으로의 침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침투를 고려했을 때는 갯벌에서 자기 몸을 자기 팀과의 조화를 얼만큼 잘 맞춰졌을 때 그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훈련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신과 육체의 강인함으로 생존해내야 한다. 고지를 탈환하는 자만이 승자의 기쁨과 최고라는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유닛이다! 유닛이가 세계이다! 기계가 하늘을 찌를 듯한 훈련생들. 더 이상 어제의 애띤 생도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UDTC를 지원하지만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로 평균 40%만이 수료하게 된다. 약 10년간의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지옥주전에 퇴교를 하는 확률이 퇴교생 중에 80%가 차지를 합니다. 대부분이 환자이고 개중에 의지 박약도 몇 명 있는데, 근데 지옥주 후에 퇴교하는 교육생들은 거의 10년 동안 10명 안팎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정신과 육체를 갖췄을 때 비로소 UDTC를 되기 위한 자격이 주어진다. 지옥주 훈련을 통과하면 특수전 교육에 돌입, 기본적인 특전 기술을 익히게 되고 6개월의 기본 훈련이 끝나면 다시 3년 동안의 고급 훈련 과정을 거친다. 육해공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침투 능력과 사격술 등을 익히며 정예 대원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대원들은 UDTC의 기본 임무인 해상 대테러 작전과 EOD 특수전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의 어느 군에도 뒤지지 않을 최강부대 UDTC. 90년대 이후 잦아진 해적 출몰과 함께 전투형 부대로 변모해가며 그 임무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 해상 대테러 작전이다. 무엇보다 국내 특수부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상 대테러 작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 대테러 작전의 목적은 피라 선박과 테러에 대비한 구출 및 보호에 있고, 해상 대테러 작전 능력은 해군 특수전 여단이 유일합니다. 해상 대테러 작전은 그날의 해상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 기상 조건으로 인한 파고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립을 선박에 대는 것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대양을 오가는 거대한 선박의 높이는 7m에서 10m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천길 절벽을 오르듯 사다리를 타고 선박을 등반하는 것은 UDTC 대원들에게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상황에 따라 해상이 아닌 잠수를 이용한 해중 침투가 진행될 경우 대원들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물의 무게까지 더해진 슈트를 입고 선박에 오른 후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에 강인한 체력으로 무장된 UDTC 대원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파고가 높으면 립에 이제 배에 대는 게 대원들을 안전하게 올려야 되니까 잘 붙여야 된다는 그런 강력함과, 또 대원들은 붙이면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등반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전. 대원들은 언제나 실전처럼 풀세트 장비를 장착하고 최악이라는 가정하에 훈련을 진행한다. 인질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적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연막탄 등으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린 후 적들을 제압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어머나!
선원들이나 해적들이나 그런 입장이 돼서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미리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표적을 설치하고 상황을 부여하고 실전이 임했을 때 100%, 200%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러 진압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격이다. 인질 구출 작전이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나 적과 인질이 혼재해 있다.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인질이 아닌 적들만을 정확하게 저격해야 하는 것이다. 함교로 들어가가지고 선원 및 테러범을 선별해서 사격하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저희가 저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희 작전을 성공에 마칠 수 있습니다. 대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선별 사격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내외 사격장이나 정밀하게 계획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시로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데 보통 하루에 800발에서 1000발 정도의 실탄 사격 훈련이 이루어진다. 두 가지의 사격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실탄을 이용해서 실탄의 탄두가 나가는 열을 체크해서 이제 테러를 죽는 한 가지 사격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라든지 낮은 열을 이용해서 사격을 했을 때 위험하지 않게 실탄이 아니더라도 이제 열을 이용한 사격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예, 강인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이 갖춰져서도 이 사람은 아무리 험잡을 데 없더라도 선별사가 안 되면 사격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만큼 선별사가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완벽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완벽한 팀워크이다. 실제 작전을 임할 때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의 몸짓 하나, 개개인의 사격 스타일까지 파악하며 동료들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대테러 작전이다. 단 한 번의 실패 없는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실전과 같은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해상 대테러 작전을 위해서는 꾸준한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선박 등반 및 장악을 위한 기술 훈련을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덴만 해역을 통과하는 상선과 유사한 상선을 대상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훈련을 할 때도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UDT실의 별동부대 EOD는 폭발물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팀이다. 폭발물 중에서도 이들은 특히 바닷속 쥐레라고 할 수 있는 기뢰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30kg 이상의 특수 장비를 메고 기술 잠수를 하게 되는 대원들. 바닷속 기뢰는 대부분 자성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장비는 일반 스쿠버처럼 쇠가 아닌 기뢰에 반응하지 않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졌다. 폭발물 처리 훈련은 수중에 모의 기뢰를 설치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식으로 기뢰를 제거할까? 수중에 매설되어 있는 기뢰를 갖다가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원격으로 기폭시키면은 수면으로 부상을 시켜 가지고 여기 있는 로프에 달려있는 로프를 갖다가 고무보트나 인력으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육상으로, 즉 해안가로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공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수중에 있는 어떤 물체를 갖다가 수면으로 이렇게 부상시키는 기구입니다. 자, 밸브 잊지 말고 밸브 개발하는 거. 기뢰 제거를 위해 장비를 투입하는 대원들. 기뢰는 작지만 단 한 발로 함정을 격침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에 기뢰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조류의 흐름과 수심 속에서 제거하는 극도로 민감한 작업이기 때문에 실내와 바다를 오가며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전시에 직접적으로 그 상륙 해안에 대한 그 정찰이나 이런 임무는 하지 않고 있고, 그 천의 기뢰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륙 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 구역에 대한 선박 통행이, 군함의 통행이 안전할 수 있게 저희가 처리해주는 임무를 하고 있고,
수중에서 폭발물을 다루기 때문에 대원들은 모두 최고의 잠수 능력을 보유한 고도의 전문 인력이다. 기뢰를 원격으로 기폭시킨 후 부상할 수 있도록 모의 기뢰에 부동량을 설치하고 안전거리로 이동하는 대원들. 속 이상 없지? 부동량은 어떤 그 장비를 갖다가 모의 길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대원들이 이상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이상 없는 작업 진행 후 이제 기폭기에 선을 연결해 폭파하면 된다. 폭파 시작하겠습니다.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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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관이 제거된 기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육지로 이동해 처리하는데 그동안 EOD 대원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불발탄이나 유기탄 등의 폭발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86년도 이후로 대민 지원 실적을 꾸준히 쌓고 있고, 그다음에 독도 불발탄 처리와 같은 그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중 불발탄 처리,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에서 그 하고 있는 그 기술 잠수까지 같이 전술적으로 조합을 해서 지금 계속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OD 부대 내로 한 통의 긴박한 신고가 들어왔다. 필승 통신보안 해군 폭발물 처리 신고 전화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비상출동 대기팀 출동 준비! 시내 한 건물에서 사제 폭발물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발견된 것이다. 접수와 함께 신속하게 출동하는 요원들. 직접 폭발물을 제거해야 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주복 같은 두터운 보호의를 착용한다. 100% 폭발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준다. 출동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한 대원들이 직접 진입을 하지 않고 차에서 로봇을 꺼내든다. 지금 내리신 게 뭡니까? EOD 로봇이라고 사람 대신 EOD 요원 대신 폭발물을 처리하는 로봇입니다. 어떤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규모와 파괴력을 알 수 없는 상황.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대원들은 물론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로봇을 이용해 폭발물을 제거하고 있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EOD 무인 로봇은 무선 조종이 가능한 첨단 장비다. 로봇 출발. 원격 조종을 통해 로봇을 제어하는 대원들. 폭발물 설치 장소로 로봇을 진입시켜 현장을 탐색하게 되는데 EOD 무인 로봇은 360도 전방위 감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무선 조종으로 1km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물론 로봇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면 대원들이 직접 움직인다. 오케이. 천천히. 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폭발물 내부를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이 봉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좀 로봇에서 전송된 화면을 보고 폭발물 처리에 대한 작전 회의가 열린다. 폭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배터리와 이 내관이 연결되는 전선 부분을 공략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폭발물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분초를 다투는 일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부분을 대원들은 다양한 방법 중에 로봇에 총을 장착시켜 사제 폭발물을 처리하기로 한다. 뭘 장착하신 거예요? 샷건을 장착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회의를 해서 샷건으로 이제 아이디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샷건을 장착했습니다. 먼저 사격을 통해 폭발물의 뇌관을 파괴하는 것이다.
사격 실시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EOD 로봇. 그러나 폭발물 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뇌관을 제거했지만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기 전까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폭발물이다. 역시 원격 조정을 통해 폭발물은 방폭 트레일러로 옮겨진다. 부대로 이동해 처리하기까지 이동 중 폭발물이 터지더라도 특수 제작된 차량의 원통 안에서만 폭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OD 요원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처리는 무고한 희생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다. 대원들은 최신 장비의 과학화를 통해 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조용히 밤바다를 가르며 UDT실 대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군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적의 군사기지를 타격, 무력화시키는 특수작전이다. 은밀하게 침투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퇴출하고 적 위협 표적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속이며 소리 없이 적진으로 침투하는 어둠의 전사들. 해안에 접근한 대원들은 먼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인 1조의 척구조를 투입. 이상이 없는지 살핀 후 전 대원이 육지에 오르게 된다. 확인 알파 불빛 신호 문제 있습니다. 입수하겠습니다. 네, 지금 척구조가 지금 이상 없다고 통신이 왔고 지금 나머지 인원들 입수해서 수색 침투할 예정입니다. 척구조의 신호에 따라 보트에서 육지로 은밀하게 이동하는 대원들. 이날 타격에 나선 작전팀은 폭파조와 통신, 타격 등으로 구성. 10여 명의 소수 정예로 움직이게 된다. 먼저 도착한 척구조의 삼엄한 경계 속에 나머지 대원들이 합류하고 육지 깊숙이 이동. 적당한 시간에 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지의 지형 지물에 적응하며 현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대원들. 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대원들은 적진을 살피는 정찰조와 타격을 준비하는 대기조로 나눠져 행동한다. 그리고 정찰에 나선 지 얼마 후 적이 설치해놓은 부비 트랩이 발견됐다. 수신호를 통해 위험을 알리는 대원. 부비 트랩은 적군이 지나가기 쉬운 길목에 지뢰를 설치해 놓거나 줄을 이용해 건드리면 폭발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다. 주로 적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심리전에 이용되는데 대원들은 부비 트랩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간다. 왜 부비 트랩을 그냥 지나치시죠? 예, 부비 트랩을 제거하게 되면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정감조가 정찰을 나간 사이 나머지 대원들은 응거지를 마련하고 대기한다. 장기전일 때는 비트를 파서 은폐하지만 단기전일 때는 지형 지물을 이용한다. 일단 지할 먼저 1시간. 어둠과 한 몸이 될 정도로 최대한 노출을 줄이며 타격을 준비하는 대원들이다. 아레스 1시간. 그다음 지금 타격하기 전에 지금 정감조를 먼저 보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은거지에서 지금 대기하다가 이제 좀 이따가 정감조 이제 정보사항을 듣고 난 뒤에 타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한 정찰조. 타격 전 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야시경을 이용해 적진을 살피는 대원의 시야로 이들이 타격할 발전기가 보인다.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은 2명의 보초. 그러나 금방 어딘가에 본대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현 시각 적 인원 2명 교대 중.
현시각적 인원 2명 교대 중 이상. 작전은 늘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신 완료. 기국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상. 지체할 새 없이 목표 지점으로 조용히 빠르게 이동하는 대원들. 현재 적진은 보초들이 2-3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는 상황으로 타격은 교대를 기점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30분대가 적당하다. 깊은 밤 이뤄지는 타격. 정찰조와 합류한 대원들에 의해 물샐 틈 없는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저격수의 총알이 조용히 적의 심장을 겨눈다. 저격수에 의해 보초병들이 제압된 순간 기다리고 있던 폭파조들이 신속하게 발전기 시설로 이동. 경규와 폭발물 설치조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인다. 민첩하고 빠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폭발물을 설치하는 대원들. 만약에 있을지 모를 다른 적군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 한치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숙련된 동작으로 폭발물을 설치하고 임무를 완수한 대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안전하고 신속한 퇴출이다. 평소 훈련을 통해 다져진 완벽한 팀워크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원들. 그러나 육지를 빠져나가기까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적들을 경계하며 안전하게 퇴출을 감행하기까지 마지막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육지와 바다를 넘나들며 늘 실전처럼 진행되는 훈련을 통해 고도의 역량을 키워가는 전천후 타격 임무의 특수전 대원들. 원격 조종을 통해 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이날 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대원들이다. 상대한 병력으로 대다수의 많은 적을 상대하다 보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침투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퇴출하는, 그리고 나서 퇴출 이후에 어떤 타격이나 이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어저께는. 특수전 대원들의 성공적인 타격 임무는 일상처럼 이어지는 훈련에서 비롯된다. 적과 만났을 때를 가정한 기동사격 훈련이 진행된다. 이 훈련은 기동사격으로서 저희가 임무 수행 중 적과 조우했을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방적 발견! 퇴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엔 주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사용된다. 한순간 목숨이 오가는 임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전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수백 발의 실탄이 오가는 전쟁터. 작전의 성공과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팀워크이다. 이 적과 조우했을 때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탄을 사용하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믿고 내 뒤에 나가 있는 동료들을 믿고 하는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의심 없이 진군할 수 있는 이들. 숙련된 기술과 완벽한 팀워크의 조화야말로 특수전 대원들의 힘이 되고 있다.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긍지와 자부심으로 국가와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아름다운 전사의 기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뿜어내는 최종 비밀병기 UDT-C. 그들은 늘 대한민국의 넘버원이다. 자부심이라는 거를 어떻게 수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흔히 하는 말로 그 기계가 산을 찌르고 바다를 메울 정도로 당연 해군 특수전이다. UDT-C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계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했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항상 화약 냄새를 맡고 그리고 총을 곁에다 두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힘들다 하기보다는 제가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UDT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UDT 화이팅! 찍어서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이 저희 UDT 안에서도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 그 어디든 특수전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UDTC.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적진 침투다. 보통 적진으로 침투할 경우 하늘과 수상, 수중이 이들의 침투 무대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시간에 승패를 가르는 침투 방법이 고무보트와 함께 강하는 해상 침투로 보통 대형 헬기에서 보트와 함께 낙하하는 소프트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면과 근접해 낮게 나는 헬기에서 바로 낙하해 보트에 오르는 헬로캐스트 등의 방법이 있는데 모두 훈련을 통한 강인한 체력과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대원들의 훈련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전시가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훈련을 다 실전이라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고 저희 뭐 이제 해중으로 들어가는 팀들, 그다음에 해상으로 들어가는 팀들, 공중으로 들어가는 팀들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항상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 침투보다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것이 잠수 장비를 이용한 해중 침투다. 보통 야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해중 침투는 적의 항만이나 함정, 기지 등을 폭발하거나 무력화시킬 때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해중 침투는 더 은밀하게 적 지역 및 함정을 타격함으로써 다른 침투 수단과 비교하여 작전 성공률 및 작전 요원의 생존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어떤 침투 방법보다도 특별한 기술을 쌓아야 하는 것이 해중 침투 대원들이다. 평균 15kg의 잠수 장비를 메고 움직이는 것은 물론 잠수법도 남다르다. 어떤 훈련이에요? 현재 저 상태에서는 외부 공기하고 차단시키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로 지금 몸을 다 적응을 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안 되거든요. 잠수에는 보통 일반 스쿠버처럼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개방회로 잠수법과 기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폐쇄회로 잠수법이 있다. 물론 UDT실 대원들이 적진을 침투할 때에는 적에게 발각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폐쇄회로 잠수법을 사용한다. 이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대단히 위험한 잠수법으로 특히 압축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인해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중 침투에 임하는 대원들은 체력은 물론이고 장비 운영술과 전술 연마에 완벽하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훈련 기간이 더욱 길고 정교하다. 해중 침투 훈련은 자기가 아무리 최고조로 단련된 특수작전 요원이라도 한 번의 실수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훈련을 하더라도 반복 훈련을 하더라도 긴장 속에서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슬로건이 말하듯 불굴의 의지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UDTC. 그렇다면 세계 최강의 전사들은 어떻게 탄생할까? 지난 7월 부대 훈련장. 아직은 애띤 모습의 훈련생도들의 식사 시간이다. 이들은 이제 막 UDTC에 지원한 57차 훈련생들. 그런데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밥을 먹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꼴찌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1등할 수 있습니다. IBS 경기에서 꼴등한 자에게 내려진 전통의 벌칙이다. 지금 이들은 잠을 자지 못한 지 40시간째다. 24주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기본 훈련 중에서도 무려 113시간 동안 잠도 없이 밥도 서서 먹는다는 그 유명한 지옥주 훈련 기간인 것이다. 처음 4주까지는 체력적으로 특전 요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걸 테스트했고, 그걸 통과한 요원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면서 정신적으로도 특전 요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예 대원이 되기 위한 모든 훈련의 시작과 끝은 IBS로 통한다. 고무보트 조종 능력은 바다 사나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로 훈련은 물론이고 이동 중에도 식사 중에도 몸에서 떼지를 않아야 한다. 잠을 자지 않은 지 40시간이 넘어서면서 조는 훈련생들이 속출했다. 너 안 들어가냐? 생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바다로 입수시키는 교관들. 가고해 너. 빨리 올라가라 했어. 빨리 안 올라가. 잔다 자. 자 계속 자. 빨리. 훈련 생도들은 다시 한번 사기를 높이며 자신과의 싸움에 돌입한다. 그러나 IBS 기동은 혼자만의 레이스가 아니다. UDT실 대원의 임무가 그렇듯 팀이 생존하지 않으면 개인도 없다. 17번 팀 배달질 안 할 거가? 어? 팀이 배달질을 하면 팀장이 어떻게 해야 되나? 17번 입도잖아 지금? 아 리더가 그러니까 팀에서 약하지. 어? 팀장이 사기를 높여둬라. 더 올려라. 더 올려. 그래. IBS 훈련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실질적인 기술임과 동시에 동료들과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옥 훈련 같은 경우에는 무수면 113시간, 그러니까 113시간을 잠자지 않고 훈련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중에는 육상 IBS 기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IBS 기동 같은 경우에는 육상 기동, 그다음에 해상 기동이 있는데 팀 간의 단결력, 그다음에 협동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IBS에 이제 모두가 같이 이제 매달린 상태에서 해상 기동, 육상 기동이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15팀! 15팀 통과! 14팀! 19팀! 똑바로 안 해. 19팀! 통과해.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등도 아닌 1등만을 인정하는 경쟁을 통해 팀의 화합은 물론 개개인의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간다.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팀 간에 그 경쟁심을 해서 나중에 점수를 토탈해서 그 뒤에서 몇 개 조는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코스마다 체크 포인트를 해서 체크 포인트 구간마다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가 저물어가고 밤을 맞은 훈련생들. 훈련에서 돌아올 때면 내무반은 늘 부상자로 넘친다. 그러나 개인의 뜻에 따라 지원한 자리이기에 아픈 내색은 없다. 보트에 쓸리고 물에 불릴 대로 불린 훈련생들의 발은 이미 그 형상을 잃은 지 오래다. 사소한 상처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피는 교관들. 지가 스스로 튀을 때까지 놔둬. 가고 이번에 네가 반해갖고 막 이런 거 터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발이 왜 그래요? 저번에 물집 생긴 게 이게 물에 들어가면서 더 찢어진 것 같습니다. 저 감기라서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고안 쓰려서 왔다가 여기까지 말해서 지금 감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처치가 다지만 내무반은 선후배의 온기가 넘친다. 교관이자 선배인 본인들이 그려왔듯 상처가 더해갈수록 UDT실 대원으로 거듭나는 긍지와 자부심도 더욱 깊어짐을 잘 알기에 자신의 몸과 같이 생도들을 돌보는 교관들이다. 밤 12시가 넘어선 시간.
그러나 잠을 재우지 않는 지옥의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 둘, 하나, 둘. 또다시 시작된 IBS 경기. 하나, 둘. 소리 높여 구호를 외쳐보지만 무수면 70시간을 넘어서면서 이미 개인의 의지를 벗어난 지 오래다. 하나, 둘. 힘내자! 저쪽도 힘내자! 하나, 둘.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보고자 앉은 다리를 세워서 긴장감을 키워보지만 습관적으로 움직일 뿐 생각과 행동이 따로 움직인다. 그러나 승자가 되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다. 졸리진 않아요 지금? 조금 올 때는 괜찮았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조금 졸립니다. 어떻게 마지막 훈련까지 뭐 1등 할 자신 있어요? 우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졸음을 끝까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현 뒤. 이겨내야 됩니다. 왜 이겨내야 되는데요? 양현 뒤. UDT라는 마크를 달려면은 이겨내야 됩니다. 매 순간 수없이 개인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UDT실 대원이 되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포기란 없다. 해상에 이어 85kg 무게의 IBS를 이고 산악 행군을 이어가는 훈련생도들. 그렇게 밤을 꼬박 새며 구보를 하는 동안 어느새 아침이 밝아온다.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훈련생도들. 이렇듯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지옥 훈련이라는 것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자기 몸에 자기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최고의 혹독한 상황을 고려한 것들입니다. 지옥적 훈련을 거치고 나면 본인 그 전에 본인의 몸에서 이제 한 10배 정도의 정신력과 육체적인 근력들이 배양이 되는 거죠. 지옥주 훈련 중에 넘어서야 할 가장 큰 난관, 갯벌 훈련이 시작됐다. 4일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훈련생도들은 실전과 같은 상황 하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특히 갯벌 훈련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훈련이기도 하다. 서해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이제 무수히 깔려 있는 갯벌들을 통과를 한 후에 침투가 육상으로의 침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침투를 고려했을 때는 갯벌에서 자기 몸을 자기 팀과의 조화를 얼만큼 잘 맞춰졌을 때 그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훈련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신과 육체의 강인함으로 생존해내야 한다. 고지를 탈환하는 자만이 승자의 기쁨과 최고라는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유니티다! 유니티가 세계이다! 기계가 하늘을 찌르게 올라 작전에 합류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인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타격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배의 지휘부인 선교를 장악하고 있는 테러범들을 겨냥해 선박 위로 침투하는 1팀과 인질들이 잡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승무원실로 진입하는 2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팀워크가 없다면 불가능한 작전이다. 아래에서 선실로 진입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하는 사이, 반격이 있을지도 모를 선실 밖에서도 더 없는 긴장감이 흐른다. 연막 탄등을 이용해 테러범들을 위협하며 순식간에 진압하는 대원들.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특공대입니다. 저희 통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클리어, 좋은 퇴출!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는 해적이나 테러범들을 대상으로 한 해상 대테러 작전이다. 현재 그 해상에는 테러나 해적 행위, 다양한 위협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상 대테러라든지 대응 능력을 지닌 부대가 계속 그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실전이다. 실제 지난 1월 우리 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이루어진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 6일 동안 해적에게 필압돼 있던 3호 주얼료 선원을 작전 시작 3시간 만에 구출해내는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였었다. 이는 전후 60년 대한민국군의 강인함과 위상을 새롭게 확인하는 일이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작전의 중심에 있었던 UDTC를 기억하게 하는 계기였다. 무엇보다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구출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가장 컸었고 군인으로서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는 자부심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덴만의 작전으로 국민에게 널리 이름을 알렸지만 UDTC의 임무는 해상 대테러뿐만이 아니다. 400여 명의 소규모로 이뤄진 최정예 부대인 UDTC는 우리 군의 특수부대 중에서도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군의 상륙 작전을 돕는가 하면 아군에게 위험한 적의 경보 체제나 유도탄 기지 등을 무력화하는 특수작전을 펼친다. 또한 평시에는 대테러 폭발물 처리나 재해진환 구조를 수행하는 전천후 특수부대다. UDTC는 타 특수부대와 다르게 특수전, 테러 대응, 폭발물 처리, 재해재난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부대이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주어지는 다양한 임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55년) 창설된 UDTC는 보통 해군 특수전 전단 UDT-실이나 UDT-실 EOD 부대라고 부른다. 초창기에는 수중 파괴 임무만을 수행했으나 이후 폭발물 처리와 전천후 타격 임무 그리고 해상 대테러 임무가 추가됐다. 무엇보다 실이 의미하듯 해상은 물론이고 공중과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천후 타격 임무인 특수전이 가장 핵심이다. 전쟁에 발발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대테러랑 EOD도 중요하긴 다 중요하지만 전시에 가장 먼저 해군의 위협이 되는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력이 바로 저희 특수전 전력입니다. 위협이 되는 표적들을 선거처럼 이것은 전쟁이다. 위협이 되는 표적들을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해공 세계 그 어디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비밀의 전사들. 해중, 해상, 공중 어디에서든지 작전이 가능한 부대이며 해상 대테러 작전 능력은 해군 특수전 전단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군의 자부심이자 미래 해군 특수전 전단 UDT-C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특공대! 지난 7월 또 한 번의 작전이 시작됐다. 위풍당당한 유용을 자랑하며 출항에 나선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 문무대왕함. 자연 앞으로 20. 마인거리 200도, 거리 540. 그동안 해적 퇴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며 최고의 전투 태세를 갖춰온 문무대왕함이 대대적인 해상 합동 훈련에 나섰다. 출항한 지 3시간여가 지난 동중국해. 고요 속에 긴장감이 감돌던 갑판위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훈련된 수병들의
조직적이면서도 일사불란한 움직임 속에 고속단정 립이 바다로 내려진다. 해상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침투용 고무보트인 립은 장거리 항해와 높은 파고에도 빠르고 강한 기동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UDT실 대원들. 이들은 대부분 보안을 위해 얼굴과 이름을 가린 상태로 움직인다. 현재 피랍된 선박의 신고를 받은 상태로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나라 선원들을 구출해내는 임무가 주어졌다. 인질을 담보로 한 작전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반도를 벗어나 저 멀리 이국의 바다에서 미지의 해적들을 대상으로 한 예측 불허의 싸움. 어떤 상황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대원들이다. 인질들이 피랍되어 있는 상선의 모습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된다. 작전본부의 지휘하에 먼저 상공에 뜬 린스 헬기에서 급속 강화한 대원들이 빠른 속도로 선박을 장악해간다. 해적들은 헬기의 출동과 함께 선실 안으로 숨어들어가 있는 상황. 갑판을 장악한 대원들은 합동작전을 펼칠 립의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신속하게 선박이 접근한 립의 대원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